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또다시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이 주식을 하면 월요일이 기다려진다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떻게 좀 기다려지던 월요일장이 펼쳐질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기다리던 시장의 흐름들이 그다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인데 시장 자체가 약보합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2080선에 대한 지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에 도와줬던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매수였었어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차익, 빅차익 모두 250억 정도의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땐 주 초반에는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애들 또는 향후에 실적이 좋은 애들 이런 쪽으로 압축을 해서 종목별로 보는 전략이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옥석을 갈아서 종목별 장세 계속되겠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2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문자,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문자 상담 방법은요,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어요. 이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계속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토하나 여러분들의 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노란색 톡 메신저 있으시죠? 그 메신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치시면은 들어오셔서 장에 관한 이슈나 이야기들 많이 얻어가시죠.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장에 대한 잔소리 듣기 전에 오늘장 특징주와 특징 섹터 알아보고 오시죠. 네,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모나미입니다.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의 열기가 아주 계속되고 있죠. 일본팬에 대한 대체 종목으로 모나미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14.29% 오르면서 4,48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요, 셀리버리입니다. 단백질 소재의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이죠. 이 셀리버리에서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의 영장류 독성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안정성을 입증했다라는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가 국내에서는 신비 아파트, 해외는 유후와 친구들에 대한 효과로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강세 보이면서 1.49% 오르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주는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내년까지 실적 개선과 규제 리스크 해소로 재평가의 여지가 있다라는 리포트도 발행이 됐는데요. 자,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는 미스터블루입니다. 이 자회사에서 개발 중인 모바일 게임 에오스레드의 사전 예약자가 벌써 50만 명에 이르렀다라는 소식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흥행 기대감 계속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종목별 실적 전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우건설인데요. 2분기의 영업이익이 1,243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0.44%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적 전망 종목 아모레퍼시픽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13.8% 감소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0.31% 오른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 세 번째 종목은요, 하나투어입니다.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계속해서 신저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2.39% 빠지며 45,000원 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1,511억 원 전망되면서 무난한 실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네이버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1,241억 원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2% 넘게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 섹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 한국을 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좀 암시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에 불매 운동 이미 열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불이 지펴지나라는 부분에 좀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남이 많이 올랐고요. 신성통상도 5% 넘게 이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부방도 1% 넘게 거래되며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자,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좀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많지만 유비벨록스나 코나아이 등이 상승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오늘 서로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다 같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자, 오늘 시장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쉬어간다. 그러면 관망세다라고 지켜보면 될까요? 예, 일단은 미국 시장의 흐름들도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고점권역에 다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미국 시장은 신고가예요. 3대 지수 모두 신고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 시장은 추세 상단을 뚫어넘었어요. 뚫어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 S&P 500 지수하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단 추세에 걸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좀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21선에 대한 부분들을 안착하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주 초반에서부터 지난주에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조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눌림을 보이고 난 이후엔 다시 한번 한 차례 좀 상승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참고로 코스닥 시장은 이때의 낙폭과대로 좀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낙폭과대로 좀 빠졌을 때의 기술적인 반등은 1차가 11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1차 11선. 그런 저항 자리 때 쉬어가는 흐름들이 보이고 난 이후에 다시 눌림을 주고 나서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럼 2차의 목표치는 21선으로 좀 잡아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조정 시에는 실적주들 그다음에 성장주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중형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대기업 쪽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봤을 때는 IT 쪽, 그다음에 증권주들 이런 쪽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 쪽과 IT 쪽 섹터 이런 쪽을 좀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가장 고민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고 한 발 물러서고서 지켜보고 난 다음에 다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종목을 좀 압축을 해놓을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는 건 또 어떨까 싶거든요. 현재로서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뭘 여쭤보고 싶으세요?
일단은 2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전망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현재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냥 저냥 보여요. 그러니까 이유가 차트를 보시면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시장이 기대치를 상회한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성수기가 4분기와 1분기예요. 가스에 대한 소요 이 부분들이 좀 소비가 많은 부분들이 겨울 쪽이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은 뭐 기대치에 상회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근데 사실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된다라면 참 싼 부분들은 있어요. 싼 부분들은 있는데 여전히 뭐 지금 2분기에 대한 부분들 단기 순이익은 적자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적자에 대한 뭐 규모가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주당 9만 원대의 자산 가치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게 된다면 주가는 4만 원대 거의 뭐 반토막도 더 된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기 가격 인상이라든가 가스 가격 인상 이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한 4만 5천 원대 뭐 얼추 다 온 것 같아요. 얼추 다 온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는 옳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올라가는 매물대 자리대 상당히 좀 두터워요. 지금 자리대 두터운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역배열이에요. 뭐 수급선을 안착을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위로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인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저라면은 뭐 한국가스공사를 좀 매수를 하느니 차라리 배당주, 고배당주를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부분들은 고배당주 쪽으로 좀 한국가스공사보다는 좀 이렇게 돌려갖고 고배당주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고배당 쪽으로 눈을 돌리면 어떻겠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오로라에 대해서 또 전망이 굉장히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멘토님 결혼하셨죠? 네. 자녀분도 있으신가요? 네. 아, 그럼 이 오로라에서 나온 이 신비 아파트나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신가요? 저희 애들이 몇 살인데 이런 걸 아, 그래요? 갖고 놀겠습니까? 31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는 아직 어릴 텐데. 그 부분들은 네. 제가 좀 아이를 좀 일찍 낳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났죠 이미. 네, 저는 이 오로라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뭐 신비 아파트나 완구 제작이라고 하는데 자, 굉장히 흥행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 굉장히 최대 매출 기록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이거를 들어가야 될까? 문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신고가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실적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오로라가 내수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수출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 이 수출의 비중이 높은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보게 된다라면 글쎄요. 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나와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네요. 일단은. 어쨌든 내수 쪽에 있어서의 실적, 이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인구에 대한 부분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좀 부과를 받는다라면 한 15,000원짜리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으나 최근 들어서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격도 이제 다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기를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나는 못 참고 지금 들어가겠다라고 하시게 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13,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13,000원 이하권역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대가 나와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고 실적이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일단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나 오로라 조정을 조금 기다렸다가 가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도 있지만요. 또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 우려감에 또 신저가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죠. 일단은 그 애국 테마주가 지금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좀 나쁜,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가장 특징주가 바로 하나투어가 아닐까 싶어요. 여행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 주위에도 봐도 일본 여행을 취소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자,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면은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 그 무역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전망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불매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고 여행도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일단 피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역별 종목군들을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포지션으로 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가 바닥인지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밀려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2만 원대까지 주가가 저점권역까지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추세를 그어보게 되면 이 추세 자리대 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주가가 좀 더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4만 원짜리대도 좀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종목을 매수한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하나투어가 일본 쪽에 여행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다방면을 좀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여행을 좀 일본 쪽으로 많이 가죠. 동남아 쪽 많이 가고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피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실적에 있어서의 부진 이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주가는 지금 수준에서 많이 빠졌다, 신저가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역별권역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주가에 대한 회복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좀 관망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아예 관심을 갖지 마세요. 이거 어느 방송 보니까 낙폭과대 그 얘기 하면서 매수 단기적으로 관심 얘기하는데 차트 볼 줄 진짜 모르는 애들이 이런 거 낙폭과대로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아예 관심을 좀 꺼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관심을 꺼놓고 있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옥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번 실적 관련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오로라, 하나투어 다 일단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죠. 자, 그러면은 일단 어느 쪽을 봐야 할까 싶은데 일단 앞서서 금리 인하는 이제 시간 문제니까 IT와 증권과 배당주 쪽을 좀 살펴봐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건 역시나 이 옥석이 어떤 종목인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IT 쪽부터 어떤 종목이 현재 좀 들어갈 만한지, 좀 상승세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IT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일본 쪽의 제재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삼성 쪽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IT 쪽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IT 소재주 쪽 이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 장비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쪽에 있어서의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투자는 진행을 할 겁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쪽 장비주들,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내년도 실적은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중국 쪽에 있어서의 발주 모멘텀이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쪽 섹터 장비주들은 여전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 섹터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덜 오른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좀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카메라 모듈 쪽 말고 5G 쪽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장 초반에 괜찮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5G 쪽에 있어서의 수혜주가 통신 장비 쪽이다라고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찾아보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위주로 좀 찾아보는 전략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단적으로 좀 예를 들자면 코나이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이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핀테크 관련주였었어요. 핀테크 관련주였었는데 탐방을 갔다가 왔었는데 탐방 다녀오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근데 이 친구가 핀테크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5G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나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유심칩을 만들어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심칩을 만들거든요. 4G에서 5G로 넘어가게 되면 유심칩도 다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단말기 판매 대수가 증가가 되면서 코나이에 대한 유심칩에 대한 부분들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코나이도 5G 수혜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렇듯 수혜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는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유난히 오이솔루션과 KMW가 강한 그런 부분들은 삼성을 포함해서 고객사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KMW나 오이솔루션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인데 글로벌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조정시를 노려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멘토님, 저 방송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IT에 주목하라. IT는 내년 실적 차세대 먹거리다라는 얘기 계속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현재 가자 종목에도 좀 IT 쪽이 많아요. 오늘 가자 종목 관련해서는 IT 업종 종목들 관련해서 뭔가 리뷰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생각해도 좋다라는 거. 대신에 단타로 들어가거나 하실 분들은 아예 쳐다보지 마세요. 증권사랜다. 탐방을 갔었을 때에 담당자가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표현해주면 팔이 꼬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투자 마인드로 보실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정재훈의 가자 목록 리스트 나가고 있죠. 역시나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는 괜찮다. 여전히 실적 전망 괜찮게 좋게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목해봐라라고 했던 업종이 바로 증권이에요. 자, 증권주 오늘 지금은 좀 파란불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되는 시기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모습들로만 놓고 봤을 때 증권주들의 흐름들을 쭉 보면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게 되면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완전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이 부분들도 좀 충분히 있고 또 하나의 메리트가 지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작년보다도 좀 성장할 것으로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약 한 3.8%, 4% 정도가 좀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정배열권역에서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배당을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3%대의 배당 수익률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주가 수익은 덤이고 배당까지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증권주 쪽이 은행주나 보험주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 은행주나 보험 쪽보다는 증권주들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플러스 차익, 시세 차익 이 부분들을 노려본다라면 은행주나 뭐 보험주 이쪽보다는 증권주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전 여전히 뭐 보게 된다면 뭐 한국금융지주나 아니면 NH투자증권 뭐 이런 증권주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너무 작은 주식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 상황에서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NH투자증권과 한국금융지주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만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1선이 깨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탈했는데 이 자리대를 지지해 주는지 76,000원 자리대를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굳이 요 자리대에서 매수할 필요 없이 61선 자리대까지 한번 눌릴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대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1선이 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61선에 대한 지지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자리대, 61선 자리대를 좀 기다려보는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본주 말고 우선주도 있다라는 거. 우선주가 배당을 조금 더 많이 주죠. 그럼 우선주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멘토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게 성장주랑 고배당 가치주 중요하다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금리 인하로 배당주가 좀 수혜를 본다면은 요즘에 좀 관심 가지셨던 배당주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당주는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요즘에 이 미스터 블루 게임 쪽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뭐 조이시티도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게임주가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 하반기에 게임을 많이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성수기에 들어간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들어갈까요? 성수기에. 그러게요. 방학이 있어서요? 그렇죠. 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학이 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뭐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근데 보게 된다라면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올라가는 뭐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조이시티라든가 뭐 드래곤플라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미스터 블루 참 실적에 대한 뭐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오는 건데 미스터 블루는 투자 경고까지 지정이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라 라는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룽투코리아가 어제 좀 봤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지켜봤었는데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또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열받았어요. 이쪽도. 그렇기 때문에 룽투코리아도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도 역배열이에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추세에 대해서 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파느냐, 어디에서 팔까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나마 제일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만만하게 볼 수 있고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NC소프트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61선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고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부분들은 2분기에 있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누차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판호 이 부분들이 가장 걸림돌인데 이게 빨리 좀 허가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아마 게임주들의 탄력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다음에 모바일 결제 한도 부분들도 일정 부분 좀 폐지가 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게임주들이 순환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기업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러면
게임주 중에 그나마 좀 제일 안전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시가총액도 좀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NC소프트가 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여전히 개별주들의 이슈로 지속이 되고 있고 순환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현재는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잘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고민 상담 시간, 주식 상담 시간이 됐습니다. 문자, 전화 모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차례차례 상담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보내주셔야 하고요. 혹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바로 첫 번째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가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아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신라호텔 10만 원에 10%입니다. 신라호텔, 호텔신라, 네, 10만 원에 10% 비중으로 갖고 계시네요. 예, 일단 손실을 기록하고 계셔서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예, 네,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예.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아. 한 10%만 더. 그래서 이걸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에 오면 내가 매도를 할까 어쩌고 좌우한 좀 시세를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신청장님 혹시 옆에 선풍기가 켜 있나요? 아, 선풍기 끌게요. 네네, 발음 소리가 좀 커서 조금만 돌려주세요. 아유,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저 멘토님 네.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매수가가 1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약 한 16% 정도 손실이신데 예.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예. 나는 추가 매수를 더 좀 저점에 잡아가지고 단가 낮췄으면 싶은데. 그러면 애매해가지고. 기다리세요, 좀 더 어머니. 아, 조금 더 기다릴까요? 좀 더 기다렸다가 지금 여기도 이 자리 때도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예. 8만 1,000원대까지 빠지긴 빠졌는데 네. 저는 조금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아, 예. 나도 그런 감이 오긴 오는데, 아유, 너무 그냥, 마음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7만 원대 중후반까지도 예. 좀 밀릴 수도 있어 보여. 한 7만 7천 원짜리 때? 예. 그 자리 때까지 좀 밀릴 수도 있어 보이니까 예. 지금은 그냥 관망하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거 매수할 부분들로 다른 종목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상단 자리대가 약 한 11만 원, 하단 자리대가 7만 원 이렇게 봤을 때에 지금 중심 가격이 9만 원 정도인데 예. 지금 이 중심 가격까지도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조금 더 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반등이 나와서 한 9만 원대 올라가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이고, 예, 그러겠습니다. 한 종목만 해야 되죠? 네. 지금 나는 이거, 다른 지금 한참 좋은 종목 올라가는 게 5G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언니. 그래서 앞전에 5G 오이선을 사가지고 어제 68,000원에 팔았거든요. 언니, 예, 은근슬쩍 다음 종목 상담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다음에 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투자하시고요. 다시 연락 주시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0167번님이 뉴인텍 836원에 2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연락 주셨어요. 뉴인텍 일단 오늘 감자의 유상증자 소식까지 하면서 하한가까지 내려갔다 현재는 556원, 28%나 빠졌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836원에 20%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보게 되면 적자예요, 지금.
적자 기록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재무 구조도 안 좋아요. 주당 자산 가치 260원대고 뭐 뉴스를 좀 보아하니 감자 끝나고 유상증자 이게 공식이에요. 감자 뒤에는 유상증자. 그죠? 근데 주당 자산 가치가 200원대 신저가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지금 830원대 거의 840원인데 손실 폭이 꽤 커요. 꽤 큰데 감자 이후에는 유상증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얘가 올해도 적자면 이제 관리 종목이나 상패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주식은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종목 좋은 주식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정이 어렵겠지만 일단은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가시면서 잘 대응해 나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전화 상담으로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시죠? 메타랩스고요. 네. 2,280원에 10%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10% 정도 돼요. 10% 정도요. 네. 5월에 들어가신 건가 봐요. 네. 네, 일단은 메타랩스 원래는 섬유의복 쪽인데 신사업으로 좀 확장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탈모 관련주로도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네, 어떻게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8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탈모 관련주로도 섬유의복으로 돼 있는 탈모 관련주로도 네.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네. 많이 빠졌기도 하는데 그 선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이질 않네요. 자, 이 회사가 네네. 예전에는 섬유의복 관련주였었어요. 네네. 그건 아시죠? 네네. 그러면서 작년에 M&A를 좀 많이 했었어요. 한 6개 회사, 7개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사업 구조를 좀 개편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모제림 쪽에 있어서의 탈모 사업을 하고 네네. NCL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미용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미팅 앱 같은 게 있어요. 그 2개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분야를 좀 다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에서 그 가상화폐 채굴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적인 부분들은 다각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한 구조 자체가 실적에 있어서의 턴어라운드 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지금. 상을 보면. 네. 그러면 필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2분기 실적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실적에 있어서는 턴어라운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이 메타랩스가 중국 쪽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매수를 했는데. 근데 이제 중국 쪽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빠른 폭으로 성장을 하느냐가 이 회사는 관건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매 분기마다 실적에 대한 확인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아, 실적은. 매수가 정도 때까지 충분히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럼 보유해 보시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보유- 추매 이렇게 반대요. 아, 추매 반대. 네. 네, 뭘 추매를 하시려고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소금 매수가까지만 투자하세요. 보고 갈까요? 그때 정도에 다시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한 가지 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중남미를 순방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이루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서울을 이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자전거 하이웨이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전거주들 조금 흐름이 나타나는데 특히나 삼천리 자전거가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에 과연 내년에 자전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것인지, 사실 삼천리 자전거가 6월부터였나요? 한 번씩 계속 흐름이 보이는데 이게 왜 보이는지를 알 수 없었거든요. 자, 자전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갈까요? 좀 올랐나요? 그냥 딴 종목 하세요. 딴 종목? 자전거 고속도로 조성 한들 자동차보다 빠를까요? 네? 빠르진 않겠죠. 아니 어찌됐든 간에 자전거 고속도로 전용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하는데 자동차보다 빠르겠냐고요. 하지만 자전거를 직접 수요하는 했대요? 분들은 계시잖아요. 직접 했다나요? 이게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직접 했다고 이렇게 저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네. 실질적으로 했다라면 참 바꿔서 예전에 MB 정권 때 자전거 전용 도로 만들고 뭐하고 있는데 그거랑 뭐가 틀리죠? 전 그 부분들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뭐가 틀린데요? 화내지 마시고요. 매도 딴 종목 하세요. 딴 종목. 네, 저희 삼천리 자전거 일단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그냥 얼른 빨리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아, 저기, 모비스 모비스 매수가 비중은요? 3,200, 우리 20%요. 3,200원 20%요? 예, 예. 20% 3,200원에. 자, 모비스 일단 블록체인 기반의 P2P 광고 솔루션 업체로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은 1.96% 떨어졌습니다. 자, 앞으로 갖고 가면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2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좀 지난달에? 샀는데요. 지난달에?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지난달에 매수하신 건가요, 혹시? 예,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 꿈의 감속기라고 해가지고, 네. 그 암 치료, 그것 때문에 샀는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죠? 예, 예. 자, 모비스가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예, 예. 근데 그 부분들은 이미 여기서 반영이 됐죠? 그렇죠. 그죠? 예, 반영이 됐으니까 이거 누군가는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 상에 누가 팔고 있는 와중에 일단 3,200원에 매수를 하신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럼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예? 대응이라는 걸 하셔야 되겠죠? 예, 예. 2,500원 깨지면 안 돼요. 순절가 2,500원 되면 팔아야 돼요? 네, 2,500원 이탈되면 안 되고요. 예,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예, 예. 이 회사가 예,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가 아니에요. 예, 네네. 두 번째, 주당 자산가치 800원짜리예요. 800원짜리. 예, 그러면 얘는 3배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 그렇게 프리미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제가 전화가 좀 어떻게 소리가 적어가지고요. 잘 안 듣기는데요. 아, 그게 올해 안에 이제 그 꿈의 강수기가 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누가 그때까지 그래요? 이제 대박이 된다고. 예? 대박이 된다고 누가 그래요? 아니, 그 개발이 된다고 꿈의 강수기가. 개발이 된다고? 예, 예. 네. 부산에서 네. 서울대와 협력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마음은 그렇죠. 좀 많이 손해 봤으니까 현재. 자, 그럼 보자고요. 예, 만약에요, 주가가 예, 여기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다가 예,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예, 예. 그죠? 그렇죠. 근데 주가가 여기서 계속 네. 빠지는데, 예, 이렇게 빠지는데요.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저라면 네. 개발되고 나서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개발되면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개발되고 나서 봐도 될 것 같다고요. 예, 자,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예, 예.
2,500원 안 깨지면 들고 가셔도 돼요. 예, 예. 아버님 말씀대로 예, 개발이 되거나 하게 되면 깨질 일도 없겠죠. 기대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예, 예, 예. 근데 만약에 깨져 내려가게 되면 예. 다시 보는 한이 있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돼요. 이거 1,000원까지 아, 빠져도 예. 버틸 수가 있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거예요. 예, 위로 올라올 거니까 예. 저는 반등이 나와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147번님이 리더스 코스메틱 11,500원에 3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어요. 지금 거의 비중만큼의 손실률을 보고 계십니다. 리더스 코스메틱. 오늘도 1.89% 빠졌는데요. 어떻게 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화장품주들에 있어서 예전에 그 부분들을 좀 보면 기대감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옛 영광은 누릴 수는 없어요. 일단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옛날처럼 여기에서 몇천 원짜리였다가 이게 12만 원대까지 폭등이 나오는 이런 시장은 이제 절대로 안 와요. 절대로 안 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게 박스 권역이었었는데 이게 깨졌어요. 깨지고 난 이후에 버티는 그런 근근히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확대해서 보면 이 자리대에서도 지금 계속 횡보를 하다가 흘러내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보게 되면 이 9,500원짜리대가 또다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추가 매수나 이런 분들 일단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하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하시지 마시고요. 실적도 보면 적자에 대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적자에 대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지금 비싸요. 여전히 비싼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밀릴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거 많이 빠지게 되면 다시 처음에 상승했을 때의 몇천 원대 그 자리대까지도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게 처음 했을 때가 4,000원대였었는데 7,000원대 이 자리대까지는 무조건 좀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라면 힘드시겠지만 절반 정도라도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나오는 애들 위주로 좀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진입장벽이 높아서 이 리더스 코퍼레이션 같은 코스메틱 같은 기업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뭔가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실적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절반 이상은 종목 교체를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8,000원 이탈시는 일단 다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 좀 하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일단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마지막 오후장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미 1% 넘게 빠졌고요. 코스피도 일단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오후장 그러면 관망세를 가야 되나요? 코스닥이 지금 1%대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0.6%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080선에 대한 부분들 뭐 의미 없습니다. 지금 2074포인트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장이 종목별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흐름들을 보니까 오늘도 이 일본에 대한 규제 이 부분들 때문에 소재 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종목별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관망을 하면서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수 자체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5일선 자리대가 약 한 2070포인트대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670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까지는 조금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무리수를 좀 두지 말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종목을 좀 매수를 할 때에는 가급적 역별 종목군들은 하지 마세요. 역별 종목군들 하지 말고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나마 봐야 된다 그러면 수급선, 61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지금 또 하나의 소식이 떴습니다. 셀트리온이 알러지성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이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흐름은 좋지 않지만요. 이와 같은 소식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한번 도움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 분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